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지난 10월 15일 SPC 계열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23세로 우리 학교 재학생 대부분과 또래였습니다. 이후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는데요. 우리 학교 내에도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등 브랜드가 입점돼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삼립의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볼 수 있는 한편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내 SNS에서는 불매운동을 강요하지 말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기성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연구소 1부에서는 SPC 사건의 배경과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불매운동의 확산과 파급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해당 사건과 불매운동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SPC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 가맹점장, 노동자, 소비자 측의 관점에서 불매운동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서정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장서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PC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2달이 되어가는데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 10월 15일 새벽 6시경 SPC 계열사에 빵을 공급하는 SPL 평택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2위 제빵업체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빵 공장으로 무려 7년간 안전사업장 인증을 받았다는 이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팔이 끼면서 몸이 빨려갔고 빠져나오지 못해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이번 사고는 특히 전국적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유독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이번 사고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교반기는 게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계를 덮는 덮개와 덮개를 열었을 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인터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사용한 기계에는 자동 제어 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동 중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덮개를 연 채로 생산했던 것인데요. 실상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인터록 설치만 돼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SPC 계열사는 지난 7년간 안전사업장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는 없었나요? 안전사업장의 인증 절차는 안전감독관들이 SPC 공장의 기계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를 임의로 확인하며 진행되는데요. 한편 안전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검수한 기계는 모두 인터록 설치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전공단 측에서 조사했던 기계가 해당 사고 기계였는지의 여부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안전상 기묘한 인터록 설치가 도대체 왜 구비가 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시간 내에 정해진 제품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야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덮개를 닫고 생산을 진행할 시 예상되는 생산 속도 저하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많은 업무량 탓에 사고 직전 2주 동안 114시간의 야간 근무를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포렌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잠 깨는 법 등을 검색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가루로 인한 피해자의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다고 합니다. 네, 안전사업장 문제, 안전교육 미비,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문제가 해당 사건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지속적인 문제라고 파악됩니다. 그 전에도 유사한 문제점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사실 SPC 계열 회사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산업재해는 759건으로 일주일에 3번 꼴인 셈인데요. 이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1.4배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노조분들은 이미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도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있었고 회사 측에 사고 사례를 알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절 응답도 없고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망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군요. 노동 환경의 문제점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번 사망사고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며 온오프라인으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특히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불마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을 비롯해 선분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빵 역시 불매하며 SPC 계열사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SPC 그룹 전반에 대한 분노와 또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한 소비자들의 압박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학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학내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SPC 계열사의 노동 환경을 비판하며 불매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는데요. 특히 우리 학교 내에도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등의 SPC 계열사가 입점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학내 분위기가 학내 지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학내에는 불매운동에 동조하는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 학생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불매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요즘 맛있어졌다 라고 언급하며 소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에브리타임 게시글은 기성 언론에 보도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의 전체를 대변하는 듯 기성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많은 물매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의 SPC 사고에 대해 합의된 반응이 불매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을 벗어나도 불매운동의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는 전국 가맹점 매출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대학가와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 위주로 가맹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연구소 제2부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후 시민들의 반응이 본사보다는 가맹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까지 SPC 사고와 불매운동,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장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서정 기자와 일부 SPC 사고의 현황과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SPC 사고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